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알랩, 현재가 61,100원 기준인데요. 이 알랩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네, 안랩. 참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이게 딱 보면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30년 넘었죠. 대한민국 대표 보안 기업이라는 그 안정적인 모습. 그렇죠. 신뢰 아이콘 같은. 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자 관련해서 이 정치 테마주라는 아주 강력한 변동성이 또 공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딥다이브 목표가 이겁니다. 알랩의 그 본질적인 사업 가치, 그리고 이 테마성 움직임, 이 두 가지 동력을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 보고요. 2025년 11월 30일, 이때 목표 주가는 어떨지 저희의 시각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알랩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구체적으로 강점이 뭔가요?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거죠. PC 백신 V3. 네, V3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기업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그 트러스가드, 방화벽 같은 거예요. 이게 확실한 캐시카우,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업인 거죠. 안정적인 수익 기반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더 성장하겠다는 건가요? 미래 동력은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축인데요. 바로 성장 동력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보안 솔루션들, 브이트로스가드나 시엘로 팔러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클라우드 보안, 중요하죠, 요즘. 네. 그리고 여러 보안 솔루션을 이렇게 쫙 엮어서 위협 탐지나 대응을 넓히는 개념, 그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죠. XDR, MDR, 알랩에서는 커넥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XDR, MDR, 복잡한데 핵심은 뭔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냥 제품 한번 팔고 끝, 이게 아니고요. 이걸 구독형 서비스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CCaaS, 서비스형 보안이라고 하죠. 이걸로 전환하면서 좀 더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팔고 마는 게 아니라 매달 요금 내는 식으로요? 그렇죠. 꾸준히 들어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알랩이 그리는 가장 큰 미래 그림, 세 번째 축은 뭔가요? 제가 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CPS OT 보안입니다. CPS OT요? 좀 생소한데요? 네. CPS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OT는 운영 기술. 쉽게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나 발전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산업 제어 시스템의 보안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 공장이나 기반 시설 보안이군요. 맞습니다. 알랩의 CPS 플러스가 이 분야 주력 제품인데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있었어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반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거기서 2025년 보고서에 알랩을 CPS 보안 시장의 리더로 딱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혁신 지수에서 최고점을 줬어요. 와, 프로센 설리번에서 리더로 선정된 거면 이건 단순한 칭찬 이상이겠는데요. 그럼요. 이게 국제적으로 기술력이랑 시장성을 공인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런 인프라 보안 시장은 신뢰도가 생명이잖아요. 해외 시장 뚫을 때 아주 강력한 무기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하는 회사다. 딱 보여주는 거죠. 기술력, 성장 전략 다 좋아 보이는데 그럼 실제 성과는 어떤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좀 봐야겠죠? 마침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연결 실적만 보면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지적 맞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 건가요? 근데 이걸 저는 J커브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먼저 하니까 일시적으로 이익이 줄었다가 나중에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투자의 결과다. 네, 예를 들어 알랩 클라우드메이트나 알랩 블록체인 컴퍼니 같은 사로 만든 자회사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만든 합작법인 락킨 같은 데에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가 연결 실적에 반영된 거지 본업 자체가 흔들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껍데기, 연결 말고 속살, 별도를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실제 본업 성과는 어땠는데요? 정확하십니다. 실제로 본업만 딱 떼서 별도 기준으로 보면요. 영업이익이 오히려 7.5% 늘었습니다. 오, 늘었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5.7%에서 18.0%로 더 좋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수익성 좋은 제품 중심으로 사업 체질이 아주 건강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죠.
연구개발, R&D 투자도 여전히 매출의 27% 이상 꾸준히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괜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안랩하면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투자자들 머리 제일 아프게 하는 거. 네, 그렇죠. 바로 정치 테마주라는 거요. 맞습니다. 그게 알랩 투자를 참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죠. 창업자인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나 발언에 따라서 기업 실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가가 막 급등락하는 경향에 너무 뚜렷하죠. 네. 작년 52주 최고가가 11만 6천 원대였는데 그때 실적이 엄청 좋았나요? 전혀 아니죠. 그 가격은 펀더멘털보다는 순전히 테마성 수급이 만들어낸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요즘엔 AI 보안 관련 이슈, 예를 들어 자회사 KDI가 공공 AI 사업 따냈다거나 하는 소식 나오면 또 움직이고요. 지정학적 긴장 같은 거 고조되면 사이버전 테마로 또 엮이기도 하고요. 정말 변수가 많네요. 주가 예측이 쉽지 않겠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기회 요인, 또 반대로 리스크 요인, 이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모멘텀은 아까 강조했던 그 CPS 보안 시장에서 리더로 인정받은 거, 그리고 AI 사업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점이고요. 기회 요인이라면 역시 사우디 라킨 합작법인을 통한 중동 같은 해외 시장에서의 큰 규모 수주 가능성, 또 국내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수혜 기대 같은 걸 꼽을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는 역시 그 테마성 변동성이 가장 클까요? 그렇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예측 불가능한 그 정치 테마의 변동성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질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종합했을 때 2025년 11월 30일 딱 이 시점을 목표로 본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을 예상하시는지요? 여러 시나리오를 좀 짜봤는데요. 일단 기본,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는 7만 2천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 확률은 한 50% 정도로 보고요. 72,000원. 근거는요?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한 1.5배 정도 되는데요. 본업의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되는 거랑 아까 말한 CPS나 클라우드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나리오는요? 최악과 최선. 네,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는 정치 테마가 확 약해진다. 이러면 5만 8천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요. 확률 30%. 반대로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 불 케이스는 사우디에서 진짜 큰 거 하나 터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강력한 정치 이벤트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9만 5천 원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확률 20%. 범위가 꽤 넓네요. 네, 그래서 향후 1년 정도 예상 변동 범위를 보자면 저점은 한 5만 6천 원, 고점은 11만 1천 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가격 제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알랩은 정말 탄탄한 보안 본업, 그리고 CPS OT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정치 테마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공존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우는 정말 딱 두 얼굴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 알랩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스스로에게 이걸 명확히 물어보셔야 해요. 나는 알랩의 펀더멘탈 가치, 그 자체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 테마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에 따라서 매수나 매도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가치 투자자라면 6만 원 아래라든지 가격 메리트가 보일 때 분할 매수해서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 반대로 테마 중심 투자자라면 관련 뉴스가 나올 때 빠르게 따라서 매매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요. 자, 오늘 안유일에 대한 딥다이브 문의까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서 안랩의 사업, 재무, 그리고 그 독특한 테마성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국제 분쟁이 실제 총 쏘고 이런 걸 넘어서 사이버 공격으로 번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이버전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사이버 공격 사태가 딱 터진다면 알랩 주가에는 과연 어떤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까요? 알랩이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은 그 CPSOT 보안 기술의 가치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강력한 그 정치 테마의 영향력일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력 대 테마. 네,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알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투자 방향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